앞으로 김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김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지 않을까? 김은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고 있고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산을 최고로 칩니다. 최근 김 가격이 심각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줄고 수요가 늘어요. 쇼티지가 난 거죠. 근데 이 추세가 멈출 기미가 없어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저도 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냈었는데, 근데 김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고 소형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해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찾아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시로 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수출이 늘어나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공급이 줄고 있다는 뉴스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를 먼저 봤죠. 이때 주식을 사두면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기업 실적으로 나올 거고 시장에 관심을 받겠구나, 피터 린치 투자법으로 김 관련 투자를 하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냈었던 거죠. 제가 투자를 생각하는 3단계는 첫 번째, 김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김 가격이 올라야 김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벌겠죠. 물론 김 가격이 오른다는 게 김 가공업체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 생산업체들이 의릴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때, 그러면서 김 원가만 올라가면은 가공업체는 죽어요. 끼어있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들이 제발 김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상태에서 김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비싸게 이윤을 붙여서 팔아도 소비자들이 신경 안 쓰고 사죠. 그러면 이 가운데 끼인 업체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 샌드위치에 끼인 업체들이 힘이 셀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약할 때는 빠르게 이익이 줄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중간재 기업은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투자를 해서 치고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김에 대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김 가격이 오르는 건 좋은데 김 관련 기업들 중에서 과연 상장된 주식들이 있느냐,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된 기업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죠.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금 시점에서는 애매하죠. 좀 올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죠. 근데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고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럴 때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은 3번이 문제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주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기업들도 있고 30% 이상 오른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실적만큼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정된 생산량이죠. 그리고 한류 인기가 확대되고 있죠. 김밥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죠. 김 관련 제품 수요도 지금 인기가 좋아지고 있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김의 인기가 미국으로 확대되고 있죠.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식품이라는 것도 다른 트렌드와 다르게 이게 오래 갑니다. 한번 입맛을 사로잡으면 쭉 가요. 대표적으로 오리온 초코파이, 중국에서 히트친 이후로 지금 15년 넘게 계속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 같은 경우는 강한 맛도 안 줘요. 사람들이 자극이 강한 맛은 잠깐 먹었다가 마는 경우가 많은데, 김 같은 경우는 자극이 덜하고 몸에 좋고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얻는데요. 김밥집들은 김밥 가격을 500원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 7,000원짜리 김밥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른 김 10장 가격이 작년 1,040원 대비해서 올해 1,228원으로 18% 상승했습니다. 물김은 160%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보통 뉴스를 보고 나면은 이제 올라서 물가 힘들겠네, 더 소비를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누가 돈을 버는 거지? 라고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뉴스는 친절하게도 김 수출액이 2010년 대비 8배가 늘었다고 말을 합니다. 김 수출액만 1조가 넘어요. 1조면은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이 꽤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식품주 중에서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정도니까 김만 팔아서 매출 1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성장할 공간이 많이 있다라 보는 거죠. 그리고 수출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국내 성장한 게 없이 해외로 뚫려있기 때문에 이 성장이 무한대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놓쳤던 기억이 있으면 다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하나 있었고, 메디톡스라는 보톡스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두 개를 아주 머릿속에 새겨놨습니다. 다시는 안 놓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안 놓친 게 클래시스. 요거는 과거에 메디톡스랑 느낌이 비슷하다 해서 물고 늘어졌죠. 두 번째는 이제 이 김인데요. 초코파이처럼 공장을 찍어내서 생산량을 막 크게 늘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김이 있어야 팔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봤고, 김을 재료로 하는 김과자 같은 경우는 김이 조금 들어가는데 초코파이처럼 많이 팔아서 매출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 수출액을 보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은 잠시 주춤했었는데 김 수출액 자체가 우상향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국 김 생산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구조니까, 제가 옛날에 미역 양식하는 곳에 있었을 때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김 양식이 쉽지가 않아요.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계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에요. 자동화가 안 됩니다. 라이벌이 뛰어들 수 없는 해자가 있는 사업이에요. 중국에서 뛰어들 수 있지 않냐라 생각하는데 아무데나 김 양식장을 쓸 수가 없어요. 하천에서 많은 양분이 밀고 내려와야 되고, 조수간만차도 있어야 되고, 수온도 맞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많이 짓는다?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상을 해보고 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수산 정보 포털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김 생산량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죠. 지금 파란색이 현재까지고 초록색이 예상치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김은 강수량이랑 수온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이 지금 쉽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이 생산이 급감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김은 11월부터 4월까지 수확을 8번에서 10번 정도 해요. 1월에 나온 김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1월달 수온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5월까지도 김을 양식했었어요. 근데 온난화 때문에 3월만 넘어가도 김 광택이 나빠집니다. 일본의 김 생산량 감소는 김의 공급 부족을 더 부채질했죠. 일본 생산 60%가 규수 지역에서 나와요. 강수량 감소와 수온 상승으로 적조가 발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닷속에 영양분이 부족해지니까 김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김의 품질까지 떨어집니다. 질소랑 인이 김 성장의 주요 영양분인데, 강수량이 감소하면요,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영양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김의 색소가 충분히 생성이 안 됩니다. 색빠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고품질 김의 가치가 뚝 떨어지겠죠. 한국산의 고품질 김은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김 자체도 부족한데 고품질 김은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김 생산은 한국, 중국, 일본밖에 안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산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김 생산은 한국, 중국, 일본이 그냥 절대적이라 보면 돼요. 다른 나라들은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산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일본, 중국 김과 한국 김은요, 식감 자체가 다른데 두 나라 김은 두꺼워요. 근데 한국 김은 얇게 뜨는 기술이 있어서 입에서 녹아요. 보통 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밥에 싸서 먹거나 과자랑 같이 먹거나 이러잖아요. 김이 입에서 녹아줘야 다른 맛을 같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 생산지인 일본과 중국이 한국 김을 수입합니다. 의외로 태국이 4위였는데 예전부터 태국은 김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거든요. 김으로 만든 과자가 많아요. 2015년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마른 김 절반이 태국으로 팔려나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태국을 가면은 이 김을 붙인 과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끕니다. 한국도 김 과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비율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 과자는 김이 조금 들어가는데도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고마진 사업이잖아요. 이미 태국과 일본이 성공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김으로 만든 김 과자로 히트를 쳐면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기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한국, 중국, 일본만 김을 생산할 수 있다. 오히려 두 나라도 한국 김을 수입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김이 가장 품질이 좋다.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조선업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조선업보다 더 성장이 확실한 업종이 저는 김이라고 봅니다. 2단계로 이제 국내 김 관련주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김 시장 점유율을 알아보니까 최근 1년 동안 보면요, 1위가 동원 F&B예요. 점유율 20%입니다. 양반김으로 유명하죠. 2위가 풀무원 12%고요. 3위가 CJ 제일제당 11%, 비비고김. 4위가 성경식품, 그 지도표 성경김 있죠. 9%입니다. 5위가 광천김 4% 차지해요. 현재 1위는 동원인데 성경식품을 어디가 인수하냐에 따라서 1위가 바뀝니다. 2017년에 사모펀드가 성경식품을 인수했는데 이번에 매물을 내놓으면은 3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풀무원이나 CJ 제일제당이 성경김을 인수하면은 업계 1위도 가능하죠. 누가 인수하든 간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 회사는 줄어드는 거고, 인수한 쪽은 업계 1위가 되면서 가격 결정력이 생기죠.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인수 비용을 회수해야죠. 고스란히 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마치고 나면은 그 업종에 투자하는 전략이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김 제품을 파는 회사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효율 좋은 투자법이 하나 있는데요, 김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김 수출이 인기다. 그러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라면이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K 컨텐츠가 유행하면서 과거 아시아 인기가 전 세계로 확대됐어요. 라면이 글로벌 식품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국내에서 라면 1위, 2위는 농심이랑 오뚜기인데 오뚜기는 매출 비중에서 라면 차지하는 비중이 낮죠. 농심은 라면 비중이 높은데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삼양식품은 라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데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 매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냥 불닭볶음면을 파는 회사다라 보면 돼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되게 높거든요. 라면과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죠. 주가가 1년 반 동안 300%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농심은 38% 올랐고 오뚜기는 오히려
오히려 하락했어요. 김 관련주는 이미 주가가 무슨 50%에서 2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걸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남들보다 주식을 먼저 찾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투자를 생각하는 3단계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가 1번, 그리고 그 제품의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기업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찾고 투자를 하면은 확률 높은 투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술 관련 기업들만 주가가 엄청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무난한 사업을 하던 회사들 삼양식품만 해도 주가가 300% 올랐잖아요.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는데 자꾸 멀리서 모르는 기술, 모르는 신약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2024년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